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는 새로운 대안학교의 모범사례학교로 성장한 양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양업고 인근에는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수십 개의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또다시 신규 축사가 건축되면서 유해시설 난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서광석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악취를 더하는 밀집 지역으로 이 하천변에 이 천수천이라는 곳에 이렇게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들리는 소음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덤프트럭에서 날리는 그 분진들 때문에도 힘들었어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위치한 양옥구는 경직되고 획일화된 성적 위주 교육에 상처받은 학교 밖 아이들을 보듬고자 1998년 설립되었습니다. 개교 초기 문제 아이들이 모인다는 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호 연대하며 새로운 대안 교육의 모범 사례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언어로 문제 아들, 부적응자들, 퇴학자들이었는데 막상 새로운 대안 교육 방식으로 좋은 교육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곳에 데려다 놓고 자유를 주고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이 진짜 문제아가 아닌 아이로 스스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커가지고 양업구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개개인을 삶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세계적 권위의 윌리엄 글라서 연구소로부터 아시아 유일의 좋은 학교로 인정받으며 세계의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또 일본, 말레이시아 이게 다양한 그 나라에서 이 양업학교가 어떻게 좋은 학교가 됐는지 그 해외 교육 전문가들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양업고는 대안교육 1세대 학교로서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는 베어메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업고 인근에는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수십 개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축사, 동물성 퇴비 공장, 가스시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공장은 학교 반경 500m 내에 5곳이나 위치합니다. 그로 인해 석산의 발파 진동, 소음, 먼지, 악취, 파리, 해충 등으로 인해 학생들과 교사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들 이제 냄새를 맡는 거죠, 계속. 그냥 수업 시간마다 가끔씩 펑펑 소리가 나요. 저희는 굉장히 깜짝 놀래거든요. 그 소리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보면은 또 그 다이너마이트 소리구나. 파리는 계속 오고 저희는 간식 먹는데 파리가 앉아 있고 이게 솔직히 저는 사람이 사는 환경이라고는 정확히 표현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가 먼저 설립되었고 유해시설들은 그 후에 설립되었는데 학교에서는 유해시설들이 들어올 때마다 허가 반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행정기관은 허가를 내주었다고 학교 측은 주장합니다. 또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의 피해 상황과 관련한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지만 행정기관에선 본질적인 해결책은 단 하나도 제시해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잘 해보도록 조처를 취했다. 근원적인 대책이나 근원적인 해결이라는 어떤 저기를 가지고 다가가지 않고 그냥 그때 민원만 넘기는 어떤 행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렇듯 주변 유해 시설로 인한 피해를 학교가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 일대에 또다시 신규 축사가 건축되면서 유해시설 난립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축사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게 우리가 4월 달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거기에 분명히 악취를 풍기는 동물 사료 농장이 있는데 또 그 앞에다 또 악취를 풍기는 또 축사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천수천을 사이에 두고 양옥고 맞은편에 착공 중인 이 신규 축사는 지난 2017년 9월에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사무소에 건축 신고를 해서 2017년 10월에 허가가 난 곳입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았음에도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고 올해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양옥구 측은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시설이 학교 주변에 들어오는데 청주시나 농장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축사를 증축하거나 새로운 축사를 지낼 때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었으면은 관계 기간 안에서도 여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학교에 어떤 이런 것들이 설립할 수 있는지 허가될 수 있는지 어떤 동의 의사 같은 것들을 전혀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학교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청주시의 행정에 분통을 토합니다. 어떻게 몰래 그런 것들이 허가되고 인가됐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당황함에 우리가 늘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또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똑같이 반복적으로 법적으로 거리상 이상 없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청주시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전부 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제한구역을 설정을 하되 그 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가축이든 사육이 안 된다는 게 원칙이고요. 각 종류별로 일정한 정도의 그 주거 지역에서 이격거리를 한 1km, 뭐 100m 이렇게 둬서 그 밖에서 키우는 걸 허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일부 제한구역이라는 식으로 구역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축사가 들어설 예정인 이 일대는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그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있어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가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학교 측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해당 축사는 2017년 9월에 건축 신고를 했으므로 당시의 조례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9월 당시 조례를 살펴보니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항목은 없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즉 2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축사는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이 아닌 일부 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제한적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신고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 한정하여 별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축을 사육할 수 있습니다. 젖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이제 반경 직선 거리로 해서 500m,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고등학교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숙사로부터 1km, 이제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라고 해서 대부분의 아마 아파트가 해당이 될 건데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로부터도 이제 1km 이 이상 떨어져야 그 밖에서만 가축 사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건축 허가 당시에 조례가 적용되는데 2017년 7월 당시 조례를 살펴보면 2018년 10월에 개정된 조례와 일부 내용은 동일하지만 학교시설 촉진사업법에 따라 기숙사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1000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 신규 축사에 대해서는 당시 조례상으론 문제가 없고 이후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건축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축사 신축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은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규로 또 축사가 또 이제 그 신축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아이들이 어떤 생존권과 건강권 또 교육 환경이 자꾸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대위는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건축 허가 행정소송을 사례로 들며 학교와 연대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 거는 위법한 사항이다. 청주시 조례상으로는 이제 그 조례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 허가권은 내줬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근처에 축사가 생기고 이런 거는 이제 위법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충북과학고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건축 허가 취소 사건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축산농가에 축사건축을 허가했지만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학교 기숙사가 인구 밀집 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축사건축 허가를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대법원은 축사건축 허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착공 신고만 이루어지고 이제 건축 중인 사람, 아직 그 소를 키우고 있지 않은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건축 허가만 받은 사람과 그 실제로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 그 사이에 일정 기준에서 그 보호 범위를 좀 설정을 했던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련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조례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다면 해당 지자체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미 허가를 내줘놓고서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이 민원 제기가 오고 뭐 그러니까 조례를 또 바꿉니다. 그래서 바뀐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그 거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기존 축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하는 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 부분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면 이 주민들에 대해서 좀 거리에 어긋나지 않게 대안토지 같은 부분 좀 설정을 해줘서 이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해두는 게. 양업구는 지난 5월 13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신규 축사 건축 불허 및 인근 유해시설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학교 주변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생명운동 차원에서 대처하겠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학생들이 있잖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학교 학생들이 우선이죠. 우리의 관련 행정기관의 어른들이나 이 지역사회 정말 축산농가나 이 지역의 모든 정말 교육을 아끼고 미래의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지켜줘야 되고 이거는 되살려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농가들도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축사 신축으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해 봅니다.